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었다? 벌 수 있습니다. 로또도 당첨이 되는데요. 로또가 2번 당첨된 분이 있나요? 한 번은 돈을 벌 수 있지만 그런 행운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자기의 원칙이 없이 꾸준히 돈을 버는 방법을 있다라면 제게 오히려 알려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지만 누구나 주식 투자가 어울린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는 것을.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TV 운영자 겸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노후에 주식을 하면 되나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셨던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면 지금 새롭게 시작한다? 쉽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은퇴하신 이후에 갑자기 안 했던 외국어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어 공부가 아니라 포르투갈어, 남미어를 공부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듣도 보지 못했던 단어들일 겁니다.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물론 이제 언어는 정해진 규칙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주식 투자는 그거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각오가 없으면 저는 주식 투자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이제 대학에 이제 그 입학 동기들 모이는 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글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요. 50이 됐을 때 동기들에게 고함이라고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투자로 수익을 못 냈었던 경우라면 이제부터는 하지 마라 라고 먼저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해왔던 분들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못 냈더라면 여러분과 주식 투자는 맞지 않을 수가 있는 확률이 더 큽니다. 지금까지 손실이 났으니까 앞으로 수익을 난다? 글쎄요. 거기에 베팅을 하는 것에 대한 것보다는 오히려 그 자금을 소중하게 해서 다른 쪽으로 여러분들이 소질을 더 키워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선택지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주식 투자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경우를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060 세대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치명적으로 하는 실수가 있나요? 오히려 하셔야 되는 것은 소수 종목만 하셔야 됩니다. 특히 대형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뭐 잘 아는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아는 종목, 큰 기업들 위주로 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내가 젊은 투자자처럼 그리고 초보 투자자처럼 작은 종목을 한다라든지 정보에 연연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결코 따라 하셔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작은 종목 같은 경우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것들을 발빠르게 대처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핸드폰을 통해서 매매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동 손절 매매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모르고 투자하게 된다라면 또 연세 드신 분들은 IT 기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 조금 더딜 수도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여러분들이 익히는 것도 필요합니다. 요즘은 뭐 은퇴하신 분들이 다 회사 다닐 때 컴퓨터를 다루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관심인 것 같아요. 나는 나이 먹었으니까 못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수록 여유 시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증권사 객장을 방문한다라든지 적극성을 저는 띄우셔야 된다라고 봐요. 내가 기기를 다루는 것은 발빠라야 되지만 매매는 조금 게으르게 하고 그 대신 남는 시간을 통해서 계속 유튜버를 찾아다니면서 정보를 찾는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히려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책을 본다라든지 기업의 리포트를 본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아요. 독서실 다니시면서 도서관 다니면서 수많은 주식책들을 본다라든지 아니면 리포트를 컴퓨터를 통해서 본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적극적인 시간 활용을 해야지 단순하게 그냥 그 편한 방법을 통해서 공부를 한다라는 거, 시간을 보낸다라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한 4가지 요소는 무엇인가요? 기본적 분석은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거죠. 리포트를 보고 우리가 회계에 대한 부분들이죠. 여기서 이제 일단 많은 분들이 겁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게 겁이 난다라면 공부 시작을 저는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은퇴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은퇴하신 분들이 대학 갈 때 국영수 없이 서울대 갈 수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죠. 서울대 가기 위해서는 국영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꾸준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 투자를 우리가 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서울대를 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국영수 없이 서울대 가겠다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 기본적 분석을 모르면서 주식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들은 저는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을 하셔야 돼요. 물론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우리가 수학 공식 외우고 영어의 문법을 외우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된다라면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기술적 분석은 이제 많은 분들이 매달리시는 차트를 분석하는 거죠. 기본적 분석은 우리가 이 기업이 우량한지 아닌지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만 매매 타이밍을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매매 타이밍은 결국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고 기술적 분석은 결국 이 기업이 우량하냐를 알려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보완적인 관계예요. 어느 하나만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저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서로 보완적인 관계죠. 근데 이것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것을 공부하신 분들이 느끼는 것이 결국은 계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포트폴리오 관리, 그다음에 분산 투자, 손절매 이게 다 계좌 관리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내 돈을 내 계좌를 꾸준히 지킬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도 공부하셔야 되겠고 가장 또 어려운 게 심리죠. 성공적인 투자를 위한 심리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저는 굉장히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으로 괴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 그런 분들은 주식 투자와 결이 안 맞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가지고 내가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고 심장이 특히 떨린다라든지 잠을 못 잔다라든지 하시면 주식 투자를 한번 재고해 보시기를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노후에는 결국 우리 삶이 편안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걱정거리를 오히려 덜어내야 되고 내 건강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얼마 남지 않은 인생에 대해서 즐거움을 느껴야 되는 시간이 더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투자를 통해서 내가 괴로움을 느끼고 고통을 느낀다. 그리고 삶이 안정되지 않고 주시장이 올라가면 내가 조울증에 걸리고 떨어지면 우울증에 걸린다라고 하면 투자와 맞지 않는 경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누구나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지만 누구나 주식 투자가 어울린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젊을 때는 건강을 통해서 이를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나이를 이제 좀 먹으면 건강으로 극복하기 어렵다라는 점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멘탈 회계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투자 자금을 소홀히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투자 금액이 작으면 조금 잃어도 그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투자 금액이 좀 크면 잃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다. 이거는 이제 멘탈 회계라는 개념으로 접근이 가능한 것 같아요. 100만 원에서 10만 원 잃는 거나 1000만 원에서 100만 원 잃는 거나 1억에서 1000만 원 잃는 거나 똑같이 취급하셔야 됩니다. 100만 원에서 10만 원 잃는 거 없어도 그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주식 투자를 할 때 있어서는 내가 어떠한 금액을 갖고 투자하든지 간에 정확히 퍼센테이지로 따지셔야 된다라는 거고 내 수익률로 따지셔야지 금액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금액이 적을 때는 집중 투자하고 많은 분산 투자한다. 그게 아닙니다. 소액도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회계상 정확하게 퍼센테이지로 계산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말씀드린 원칙을 지켜주시기를 권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데 좀 특별한 방법 없냐? 없습니다. 내가 차트 하나만 갖고 투자를 해서 돈을 벌겠다? 그건 결국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모든 얘기를 다 부정하는 겁니다. 주식 투자에 관련된 저의 신념은 단호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었다? 벌 수 있습니다. 로또도 당첨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꾸준하게 돈을 버는 과정에 있어서 자기의 원칙이 없이 꾸준히 돈을 버는 방법을 있다라면 제게 오히려 알려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로또가 2번 당첨된 분 있나요?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돈을 벌 수 있지만 그런 행운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은 정말 도박인가요? 아니요, 그건 제 성향입니다. 그런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쫓아다니면서 주식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 수도 있고 주식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확고하게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것을 이제는 알아야 될 나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모르는 것에 뛰어들려면 얼마만큼 노력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을 저는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혜로운 것이 나이 들음과 저는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무조건 나이 들었다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지혜로움으로써 우리가 세상을 보다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주식을 해서 망하는 것보다 주식을 안 해서 내 돈을 지키는 것도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죠.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죠. 주식 투자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모르고 난 주식 투자를 여전히 두려워한다라는 것도 그것도 그분의 생각이고 저는 그런 생각을 더 존중합니다.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 게 오히려 더 소신 있는 행동이지 그렇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위에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따라간다라는 생각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는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만 주식 투자를 하기를 저는 권고해 드립니다. 그럼 전문가에게 맡기면 어떨까요? 노후 자금이라는 건 목적 자금이잖아요. 내가 이제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전문가와 이제 한다라는 것들인데, 근데 내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남한테 내 돈을 맡긴다? 그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다라는 거죠. 내가 그동안 어떤 전문가와 같이 길을 걸어왔다라면 상관이 없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내가 이제 돈을 가지고 새로 전문가를 한다라는 것은 포트폴리오 구성상에서는 가능해요. 일정 부분 가능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은행에 넣어놔봤자 시중금리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내 돈이 깎인다. 하지만 원금이 깎이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감안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무조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내가 많은 발품팔이를 하고 많은 정보를 얻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해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준비 없이 뛰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자라는 톤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살아왔던 삶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를 저는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이제 곧 60대가 이제 될 텐데요. 물론 이제 준비하신 분들도 있고 준비 안 하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지금 60대라는 것이 그렇게 나이 들었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젊게 느끼실 겁니다. 저 또한 내일 모레 60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뭐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급격히 삶을 바꾸기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삶에서 조금씩 변화를 가지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주식 투자를 내가 하겠다라고 한다라면 소액부터 해보시면서 내 삶에 큰 어떤 뭐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라면 서서히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20년, 30년을 바라보시고. 하지만 해보다 보니 내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둘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급격한 변화보다는 지금 상태에서 그래도 내가 해보겠다라면 조금 더 준비하는 기간을 좀 길게 가지고 하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